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5월 10일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문재인이 집권 2년을 마치고 이제 3년째 접어드는 바로 첫날입니다. 그런데 전날인 5월 9일날 북한에서 이를 축하하기라도 하듯이 축포를 쌓아 올렸습니다. 축포는 아니죠. 축포는 개뿔 축포입니다만은 합참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평양 시노리에서 정체 불명의 발사체가 여러 발 북한 측에서 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온 국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바로 5일 전인 5월 4일날 북한은 북한 원산 호도반도에서 방사포와 그리고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쌓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5일 전에 미사일을 쐈는데 또다시 이런 발사체를 쏘니까 국민들은 이제 이러다가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일 전에 쏘았던 이스칸데르 미사일 전문가들은 거의 미사일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외신 보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오늘 오전까지도 미사일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체 불상의 발사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왜 미사일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느냐, 미사일에 징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국방부 관계자들은 미국과 지금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현대전이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미사일을 쏘면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목표물에 명중하는 것이 바로 현대전입니다. 그런데 발사한 지 벌써 5일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그 정체를 모른다고 하니 정말 한심한 우리 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군의 여러 가지 사항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군은 정치 군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책무를 정확하게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런 정치라든지 다른 우방이라든지 여러 사항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일만 하면 되는 것을 계속해서 미사일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오늘 상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상도 불상의 발사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계속해서 불상의 발사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 이것이 미사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4시 29분 그리고 4시 49분에 처음 발사한 것은 420km 그리고 두 번째 발사한 것은 270km나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합참 이런 불상의 발사체를 미사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 어려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군인은 정확하게 팩트만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나 그리고 우방의 여러 사항들을 어울러서 그렇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군에서 정치와 야합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군을 잘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습니까? 무슨 자기가 대북 문제 중재자, 촉진자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운전자로까지 펼쳐가면서 북한을 얼내고 달래고 4월 27일에는 벌써 1년이 됐지 않습니까?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악수를 하고 껴안고 그렇게 난리를 지고 또
그 이후에 평양에 가서 같이 카프레이도 벌리고 이런 일을 벌이고 지금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원조 이런 상을 계속 벌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 문제, 북한에서 무슨 식량이 좀 많이 부족하다,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많이 부족한 이 상황이다, 이러니까 또 식량 지원을 하겠다고 난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농인가 그곳에서는 통일 트랙터를 또 그냥 전국적으로 돈을 모아서 27대나 그렇게 사서 임진각에 갖다 놨는데 북한에서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임진강 주차장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때도 바로 전남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또 대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북한 바라기를 하는데 실제 또 학생들, 젊은 학생들은 백두青송위원회인가 그걸 만들어서 수도 서울에서 김정은 환영한다, 답방을 해달라, 이렇게 온 쇼를 했는데 이렇게 북한 우리 북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문재인을 괴롭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김정은이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지랖이 넓게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행동을 중지하라. 실제 보통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 임마 너 오지랖 넓어 이러면 기분이 나빠서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험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또 얼마 있다가 5월 4일 날 호도반도에서 장사포, 아주 또 이게 300mm 장사포, 이건 아주 정밀한 그런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스칸데르 러시아 미사일을 본딴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거리가 600km 정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쏘면 대한민국 전역이 다 목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꿀먹은 버거리처럼 이것은 미사일이 아니다, 그냥 불상의 발사체다, 또 비핵화 노력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식량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5월 4일 날 호도반도에서 그렇게 쏜 것이 아니냐, 정말 우리가 식량을 제공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닷새 만에 바로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 그 전날에 또 이렇게 미사일을 쏜 것입니다. 이 미사일은 정말 아주 무서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평안북도에서 내륙을 통해서 동해 쪽으로 쏘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신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불발탄이 나면 쭉 가다가 북한에 있는 어느 도시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대로 내륙을 향해서 쐈는데 이 내륙을 넘어가서 동해에 떨어진 것입니다. 420km, 정말 긴 거리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거리가 42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거리를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게 또 각도를 조금 더 높이면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있겠죠. 이러니 일본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에서는 배타적 경제 수요까지는 그렇게 안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일본으로서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북한 달래기만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오늘 오후 4시 29분 발사하기 전까지 이것은 북한으로서도 정말 어쩔 수 없이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이다, 공격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을 좀 줬으면, 식량을 줬으면 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모두 북한 달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식량을 안 줬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만일 어느 자식을 유괴했습니다. 유괴했는데 돈을 달라. 돈을 달라 했는데 돈을 안 줘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유괴가 됐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몰짱하게 정말 우리가 아주 가볍게 행동하니까 실제 5월 4일 날 원산 호도반도에서 북한이 첫 그런 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가 강경하게 나왔더라면 이번 5월 9일 이런 미사일 발사 세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에서 이런 짓을 하면 아주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킬체인이 뭡니까? 바로 응징하겠다. 너희들이 쏘면 우리는 응징하겠다. 이렇게 겁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 하면 그저 그냥 수그리기 바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을 정말 안심 씌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잘하는 게 뭡니까? 경제를 잘합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정말 잘한다고 믿고 있는 대북 문제를 잘합니까? 대북 문제 갖다 퍼주고 계속해서 그냥 지원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또대어 맞는 것은 바로 또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벌써 5월 사이에 2번이나 미사일을 두들겨 맞은 것입니다. 실제 그 방향만 우리 쪽으로 향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큰일이 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계속해서 북한 바라기만 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이 이제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오늘 KBS와 같이 특별 대담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KBS 공영노조에서는 시청자 권리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왜 KBS와 같이 특별 대담을 하느냐. 기자회견을 하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지. 정말 꼭 정해진 그런 루틴한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서방에 있는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하는 것처럼 기자들이 프리하게 질문하면 또 진솔하게 대답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라. 그러면서 특별 대담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성명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경기방송의 김혜령 기자가 조금 방돌한 질문을 했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겁이 났습니까? 그래서 꼭 큐시 때 정해진 대로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오늘 KBS 특별 대담에서도 이 문제가 질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북한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약한 그런 메시지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강경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지금 우리를 완전 진짜 뭐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주 눌리면 쑥 들어가는 그런 허물허물한 집단 그런 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 또 민주당 주요 당직자 운동권 출신 아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운동권 출신 그리고 NL계, PD계 이런 사항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 쪽과 굉장히 긴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우리 정부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하늘의 큰 대왕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 김정일이라는 놈이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문재인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 부르기 참 싫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 보고 오지랖이 널리 많이
중재자들이 많이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당당합니까?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을 하니까 난리를 지이고 정말 난리를 펴더만요. 그러니까 PR을 잘 구분하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북한에서 5월 4일에 이어서 5월 9일날 두 번째 도발을 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이제 뭐 대하고 뭐고 정말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하십시오. 뭐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뭐 지원도 중지하세요. 그리고 식량 중단도 하시고, 그리고 무슨 인도적 지원도 중단하세요. 자기들은 미사일로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고 도발하고 이렇게 난리를 피는데 그것에 겁이 나가지고 뭐 식량 지원을 한다는 둥,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는 둥, 그런 소리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잘된 것은 북한의 실체를 이제 좀 알았다. 그리고 좀 지금 문재인 정부 이런 책에서도 좀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좀 하세요. 오늘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표, 이 소식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